그래도 이것만은 꼭 체크를 해야겠다. 이것만 체크해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. 팁, 중요한 팁 몇 개만 좀 소개를 한번 더 해주시죠. 일단 첫 번째로 등기부를 좀 잘 보셔야 돼요. 등기부 그래서 등본? 등기부를 그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날 한번 떼보시고 또 잔금을 이제 계약금 넣고 잔금 넣는 그거. 날이 또 다르거든요. 네네, 그래서 그렇죠. 잔금하는 날 또 떼보셔야 되는데 이제 많았던 이제 전세 사기 그 피해 유형 중에 하나가 그 잔금 날에 소유자를 바꿔버리고 잠적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날 이제 잔금을 하시고 나서도 한번 떼보시고 또 이제 그 근저당을 또 그날 접수하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한번 떼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그 임대인이 바뀌면 이제 그 통보를 해주게끔 뭐 그런 특약을 좀 작성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통보를 해주면 그 임대인이 바뀐 임대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또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특약을 좀 바뀌었을 때? 넣으신다거나 그 근저당권이 뭐 잡혀 있으면 뭐 그 잔금 후에 이제 선순위 근저당이 잡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좀 등기부를 떼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거는 이제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것들이거든요. 근데 이게 시세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특히 그렇죠. 이제 그 여러 번 이제 거래가 된 흔적이 있는 뭐 구축 빌라가 아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시세를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여러 곳 돌려서 그래서 비슷한 그 컨디션의 빌라들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이제 보통 70%가 시세의 70%가 넘으면은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70%도 전 안전하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. 빌라 같은 실제로 경우에?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기 그렇죠. 때문에 한 절반 정도로 해서 들어가시면 절반 정도?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보증보험 가입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선순위 근저당이 좀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시세에 비해서 임대차 보증금 금액이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 특약을 넣으셔서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이 되면은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전 두 가지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의문이라기보다는 또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바뀌었어요. 통보하지 않고 내가 세입자인데 몰랐어요. 주인이 바뀐지. 모르는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? 아니면 어떡하죠? 그러니까 주인이 안 모르는 알려주고? 경우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특약에다가 그 이전에 내가 이제 계약하는 소유자 있잖아요. 그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거니까. 특약에 그래서, 그걸 넣어야 되는구나. 네, 그래서 이제 계약상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. 만약에 안 알려줬다라고 하면은 그 전 임대인은 그러니까 그 전 소유자는 그 자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그렇죠.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수시로 등기부 등본을 좀 떼어보시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계약하고 잔금하는 날 떼어보고 뭐 확인하고 그렇죠, 이제 그렇죠. 2년 동안 안 떼보시잖아요. 네네. 끝날 때까지. 근데 지금은 이제 수시로 좀 떼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좀 뗄 필요는 있겠네요.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. 3개월에 한 번? 야, 이게 뗄 때마다 이게 700원인가요? 네, 이게 700원 돈 나오긴 들어가요. 하는데 그래도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이기 때문에 700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50% 넘어가면 좀 불안하다. 근데 50% 안 되는 빌라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요. 그럴 때는 그냥 월세로 가야 될까요? 그 월세로 가면은 사실 이제 전세로 가시는 이유가 전세 그 보증금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그 이자랑 이제 월세를 비교하시는데 사실 이제 월세가 비싼 거는 맞아요. 근데 이제 비싼데 위험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. 조금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좀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그 선택하시는데 좀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. 이자와 보증보험료하고 월세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전세 사기 피해 계속 진행 중입니다. 우리 예방이 최선입니다. 예방에 변호사님 팁 주셨죠? 최대한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특히 특약사항 내용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